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그래도 먼지가 좀 덜하네요. 그, 창밖을 내다보면은 그 하늘 아래 부분에 아주 불쾌한 색으로 지평선을 덮고 있던 그 먼지층이 뚜렷하게 보였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거 아주 불쾌하죠. 가끔 이제 관악산 같은 곳에 올라가서 그 서울시의 하늘을 딱 보면은 서울 상공을 덮고 있는 먼지층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이 딱 그어질 정도로요. 그걸 지켜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저런 곳에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저 더러운 공기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 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문득 그 아주 예전 사람들도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당시에 뭐 한양을 바라보면서 홍진에 묻힌 세상 뭐 저거 하는 시를 읊었었다는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뭐 세상은 뭐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도입부에서 날씨 얘기를 길게 한다는 것은 즉 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죠. 할 얘기가 없을 땐 당연히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이죠. 사실 제가 기본소득을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별로 그렇게 기본소득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현재 세계의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발언권이 생기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실제로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명확하게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대비,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실제로 이런 위기가 오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엊그제도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꺼냈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큼 기술이 발전한 만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가 생겨서 결국은 다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농업 기반의 사회에서 기술이 발전하면 그 산업혁명이 벌어지죠. 산업혁명이 벌어지면 2차 산업이 발전하고 공장의 일자리가 생기죠. 뭐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면 중화학공단의 일자리가 더 생기고 또 중화학공업으로 인해서 파생된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된 공장에 또 일자리가 생기고 과거에는 언제나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온 겁니다. 그 공장들, 즉 뭐 2차 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생겼죠. 근데 이제 공장들이 어느 단계까지 발전하면 공장이 자동화되죠. 그럼 일자리 수가 정체기에 들어갑니다. 생산해야 할 물건들이 늘어나도 직원을 더 뽑지 않는다는 거죠. 기계가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또 3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 일자리를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던 거죠. 그렇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항상 그 경제 규모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은 좋은 것이고 새로운 기술 발전의 동향을 지켜보다가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에 또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 경제는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니냐. 기술의 발전은 곧 세상의 발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종교처럼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논리가 깨지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긍정적인 사이클은 21세기 들어서면서 끝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더 이상 생겨날 일자리가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이런 거죠. 복지 관련, 즉 독거노인을 돌본다거나 불편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들,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 전문가, 또 뭐 이제 지역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많이 고용하죠. 주민들에게 여가 생활을 가르치는 사람, 뭐 테니스 코치, 뭐 골프도 가르치고 탁구 교실도 있고 또 피트니스 코치도 있고 또 다양한 취미 생활들, 뭐 서예, 뭐 꽃꽂이, 뭐 이런 것들 그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지자체에서 고용하게 되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자리들의 특징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이 있고 벌이가 있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세금을 낼 수 있을 때 저런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을 합니까? 또 그리고 그런 일자리들은 자체적으로 뭔가를 생산하는 게 아니죠. 내부 순환되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뭔가 가치가 생산되고 거기서 유입되는 재화가 있을 때 운영 가능한 일자리들인 거죠. 그렇다면 그 기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사해야 할 일자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취업난이 생기고 젊은이한테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다들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되겠지? 어떻게 해결되겠지? 제가 맨날 예로 드는 택시기사. 우리나라 택시기사가 전국적으로 10여만 명, 한 20만 명 이렇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만 명의 택시기사가 실제로 무인 택시가 등장하면은 그 택시기사분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사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무인 택시와 기사가 모는 택시가 가격 경쟁이 될까요, 그게? 택시기사,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5년 이내에 없어지게 될 직종입니다. 택시하고 비슷하지만 또 더 큰 거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트럭 운전수, 트레일러 운전수. 미국 대륙의 대륙을 횡단하는 그 대형 트럭들 있죠. 뭐, 18휠러,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 그 트럭을 모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완성돼서 테스트하고 법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벤츠 무인 트럭은 어떡할까요? 그 트럭 운전수들의 직장을 일순간에 다 없애버릴 겁니다. 가격이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 200만이 넘는 트럭 운전사들은 뭘 해야 됩니까? 뭐 아직은 약간 더 있는 얘기겠지만 아마존의 드론 택배 같은 게 활성화되면 택배 기사들은 뭘 합니까? 지금 뭐 자동차 산업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고용하는 대표적인 산업인데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서 요번에 뭐 그 폭스바겐에서 디젤 게이트까지 터지고 막 그랬지만 실제로 그 동네에서 미래 분야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테슬라 모델 S 이런 게 휩쓸고 있는 전기차 분야인데 그 분야는 이제 기존의 자동차 공업과는 거의 다른 수준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옛날처럼 포드, GM, 뭐 크라이슬러 이런 회사만큼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기아의 매출액 증가 속도와 직원 숫자의 변화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매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만들어내는 자동차 수준은 급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은 줄고 있어요. 구글이나 애플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와 그들이 고용한 직원의 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1인당 매출액이 높습니다. 다른 여타 산업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즉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직원은 거의 안 쓴다는 겁니다. 사람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일자리는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속도는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현저히 느립니다. 일자리는 감소합니다. 일자리가 감소하면 사람들은 수입이 없죠. 수입이 없으면 소비가 없어지죠. 소비가 없어지면 자본주의는 붕괴하죠.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죠?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개수는 줄고 있지만 인류가 생산하는 가치의 총량은 늘고 있다. 즉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를 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의 양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인류가 먹고 살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 생산량은 늘어날 겁니다. 대신 그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의 노동시장을 통한 재화의 재분배 시스템으로는 이걸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분배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기본소득이라는 얘기죠. 기본소득만이 유일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재분배 방식 중에는 그나마 기본소득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마지못해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자본주의를 지지합니다. 좋아서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어설픈 개인의 그 가치 판단 이전에 자본주의는 수백 년 이상 살아남으면서 어쩌면 원시 시대부터 자본주의라고 볼 수도 있죠. 사유재산 제도가 생긴 이래로 계속 자본주의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온 자본주의는 현실에서 역사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한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실제 사회에서 입증된 것들이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을 겁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공산주의의 거센 도전도 물리치고 살아남았잖아요. 공산주의가 실패했죠. 남아있는 문제는 그게 극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한 자본주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자본주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5년 10월 25일 일요일 아침에 그러고 보니 내일은 무슨 날이군요. 박지성 가진 독재자 한 분께서 총 맞아 돌아가신 날이군요. 솔직히 말씀드려 슬프기보다는 약간 기쁘죠. 예. 여기까지 일요일 아침에 물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